그런데 학교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대전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 1학년이 30,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이 그 특성을 상당히 잘 나타내는데, 안녕하십니까, 홍성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고지해드린 바와 같이 중위권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느냐와 서성한에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위권에 대한 정의를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2학년 올라갈 때의 학점을 1.0에서 3점 중반 정도로 제가 체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대략 450명 정도의 정원이었을 때 대략 15등에서 30등 사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먼저 수시에서 의대를 갈 수 있느냐, 일부 갈 수 있고요, 일부는 가기가 좀 힘들어요. 자, 정시는 갈 수 있느냐? 이 정시는 갈 수 있습니다. 이거 항상 문은 열려 있는 거니까요. 서성한은 갈 수 있느냐? 과 전형상으로는 좀 힘들 수는 있으나 일반 전형을 노린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문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이제 좀 따져볼게요. 자, 수시로 의대를 갈 수 있느냐? 먼저 교과 전형으로는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일단 2.0에서 3점 중반까지 들어갔을 때 2학년 올라가는 시점에서 계산상으로는 1.3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1.0, 1.0 정도 나오면 1.3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전형의 특성상 이게 조금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그거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3학년 때 잘하고 2학년 때 잘하면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 이렇게 되니까 갈 수 있지 이런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신이 총 합산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대전대 한의대 같은 경우에 1학년이 30, 2학년 3학년 70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때 잘한다면 충분히 교과 전형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다는 계산은 나옵니다. 서성한을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서성한도 교과 전형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대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전형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1.0은 안 되더라도 1.2에서 1.0 두 번 이렇게 들어간다면 1.5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서울대 일반 전형의 1차를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지고요.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대략 일반 전형이 2점 초반에서 1점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중위권 아이들이 진행하면서 나는 아직 점수가 좀 낮으니까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를 가야 되겠어,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으로 의대를 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자, 논술 전형이 일단은 내신하고 상관없이 가능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뽑는 학교가 있고 안 뽑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성한 의대는 안 됩니다. 카톨릭 의대는 일단 그 논술 전형이 있기 때문에 카톨릭 의대부터 가능할 수 있겠죠. 수학이나 심화 과목에 대한 자기 자신감이 있다면, 논술로 의대를 갈 수 있는 전형이 있다면 그거는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로 서성한은 가능할 거냐? 이거는 좀 가능합니다. 빵구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하드웨어들이 참 좋기 때문에 대략 2점 초반에서 3점 후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논술로 서성한을 가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지금은 연대만 남았지만 연대 같은 경우,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시는 가능하냐? 정시는 당연히 가능하겠죠. 30등 정도에 있는 친구들도 충분히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계산상으로는 2점대나 3점 정도가 됐을 때 2학년 1.0, 3학년 1.0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1.3 정도 들어가는 거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전형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좀 힘들다는 얘기죠. 일단 교과 전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일반 전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신 성적이라는 게 좀 독특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면, 그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과 출제 경향들이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응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죠. 두 번째, 학교마다 그 방식과 레벨이 다르지만
아이들의 능력 레벨보다는 아이들의 치밀한 계획, 그리고 실천, 그리고 지구력, 이것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좋은 성적을 얻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의 계획과 방식이 어느 정도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1학년, 2학년, 3학년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특이사항이 없는 한 그 등수들이 좀 바뀌기가 좀 힘든 법이죠. 일반 전형은 능력치가 일단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교과 과정이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이 1순위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교과 성적을 감안을 안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상으로 교과 성적이 모자라는 것을 비교과로 나는 누를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1차적으로 먼저 정량평가 후에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성적이 나쁘다면 이제 정성평가의 기회를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일단 들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중위권 아이들, 하위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적이 나쁘지만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의대를 갈 수 있다, 서성하러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예,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시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그 특징을 알면은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부 입시 사이트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획일적이다. 수능이 획일적이다. 자, 이거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1994년 수능이 시작되면서 획일화되고 암기식의 교육을 타파하기 위한 시험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94년도부터 2000년 초반까지 합격한 부모님을 두신 경우라면, 아니면 무슨 뭐 삼촌?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나는 정의적인 공부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좋은 점수가 나왔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 수능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변혁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머리가 좋아서 순발력으로 센스를 가지고 좋은 점수를 맞는 아이들을 방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그 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획일적인, 그리고 암기 위주의 그런 교육을 타파하자라는 것이 수능의 목표인데 그걸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좀 안 좋겠죠. 그래서 융합 문제를 출제하게 되죠. 그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해서 다 그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변혁기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센스 있는 친구들이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현상은 버려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막 맞물려서 EBS의 그 출제율을 높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문제가 쉬워지잖아요. 문제가 쉬워진다는 것은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 유형이 얼마나 익숙했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킬러 유형입니다. 그 계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거의 틀리는 문제가 되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변혁기를 강제적으로 겪은 거죠. 어찌 보면은 킬러가 준킬러가 들어가면서 문제의 유형들이 모든 아이들이 100점 맞는 것이 약간 불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변혁기를 거치면서 수능이 현재 지금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바로 융합적인 지식을 조금 더 많이 광범위하게 물어보고 정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이 그 특성을 상당히 잘 나타내는데 아이들이 다 맞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압도적인 아이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예, 수능은 압도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0분을 다 써서 100점 맞으나 30분 동안에 100점 맞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100점을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실수를 안 하고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고 이것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계산적인 차원에서 효율성을 따진다면 한쪽에 치우쳐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계속 주창하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결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전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번 동영상부터는 지금 큰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제는 과정 그리고 실천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위권도 서성한 갈 수 있고요. 의대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